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병원 비뇨학과에서 근무하는 박성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비뇨기 종양과 전립선 질환, 요로결석 등에 대해서 전공 분야로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립선 질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립선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립선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해서 이것은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증가하는 그런 병이에요. 보통 한 60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까지, 70대가 되면 70%까지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 중에서는 전립선 암이라고. 이것은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데에서는 남성 1위 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위 암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나이가 들면서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전립선 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병이 사실 증상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립선은 우리 몸에서 이제 제2의 성기라고 할 정도로 이 자손을 번식시키는 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액이 담겨 있는 주머니가 정낭이라고 하는데 정낭이 전립선에 연결되어 있고 이 정낭에서 정액을 만들고 보관했다가 성관계에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장기들이 이제 퇴화가 되고 쓸모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전립선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병이라고 불리던 전립선 질환이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전립선 질환은 대표적으로 60세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이 30대에서부터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식이 습관이 서구화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그 밖에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 환자가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줌을 워낙 자주 싸게 되니까 물을 먹는 거를 줄이려고 하시는데 사실 수분 섭취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물 먹는 걸 자꾸 싫어하게 되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안 좋겠지만 억지로 소변을 자꾸 참아 버릇을 하면 그 오염된 소변이 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거나 방광 기능을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변은 너무 참지 않는 것이 전립선 질환을 가진 환자한테는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으로 진행되기도 하나요? 사실 환자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 가진 환자분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전립선암이 되지 않나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연령도 60세 이상이고 전립선암도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두 질환이 동시에 생길 수가 있고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립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립선암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질환은 약물 치료만으로 증상 완화되나요? 사실 전립선 질환이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크기라든지 환자의 상태,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생활 같은 것을 교정해주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증상이 어느 정도 생겼지만 수술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로서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너무 커져서 소변 보는 게 힘들고 방광 기능까지 망가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빠른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암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사실 전립선암이 한 가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립선암은 내부적으로 이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순한 암도 있고 악성도가 높은 암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순하고 초기에 발견된 암은 저희가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그냥 정기적인 검사만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로봇 수술이 많이 발달되면서 전립선암도 적극적인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암을 완치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암이
주변으로 퍼져 있거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정도로 진행된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치료를 해서 전립선암을 조절할 수 있고, 더 진행이 된 경우에는 다른 암처럼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부작용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전립선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기능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립선은 남자만 있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소변을 잘 참는 이유가 이 전립선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참는 기능을 가진 전립선을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소변을 참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요실금과 발기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과 같은 요실금이 심하진 않지만 방광에도 영향을 받아서 과민성 방광같이 방광 기능이 아주 예민해지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혈뇨가 생긴다든지 또는 대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생소한 질환인데 어떤 질환인가요? 방광은 우리 몸에서 그 심장과 마찬가지로 이런 소변을 저장했다가 펌프처럼 몸 밖으로 밀어내는 어떤 이런 근육의 주머니거든요. 근데 아주 여러 개의 혈관으로 방광에 그 피가 공급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신경과 혈관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만으로도 신경인성 방광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밖에 허리를 다친다거나 뇌졸중과 같은 어떤 뇌질환에 의해서 또 방광으로 가는 신경이 다칠 수가 있죠. 이런 신경인성 방광은 사실 남자에서는 전립선 비대 증상과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과 신경인성 방광을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일종의 방광으로 오는 중풍과도 같은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나요? 사실 신경인성 방광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상만으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경인성 방광이 의심이 되면 방광 기능 검사 중에 요욕동학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광의 근전도나 뇌파 검사와 같은 건데요.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방광의 기능을 평가를 하고, 만약에 약물 치료로 좋아질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고, 방광 기능이 너무 망가졌을 경우에는 자가도뇨라는 걸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을 하루에 몇 번씩 빼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경인성 방광은 사실 전립선 비대증과 달리 수술적 치료가 아직까지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립선 질환은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 특히 식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드셔서 노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지만 생활 습관을 미리부터 관리해서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전립선의 가장 상극인 것이 사실 알코올 섭취입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줄여 드시거나 금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육식 위주의 식단은 전립선에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고기를 드시더라도 이왕이면 삼겹살과 같은 기름진 고기보다는 목살과 뒷다리살 같은 단백질 위주의 육식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육식을 섭취하더라도 채식, 신선한 야채와 과일 같은 것을 같이 섭취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진 음식으로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질환도 예방하고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 음식에 토마토가 많잖아요. 유럽에는 전립선 질환이 굉장히 흔하지만 이태리 남성은 전립선 질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를 드시는 게 전립선 질환에 도움이 되는데, 효과적으로 섭취를 하시려면 날것으로 드시는 것보다 삶거나 익히거나 기름에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해서 드시면 훨씬 라이코펜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